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과 이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랫동안 인간관계 심리학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과 인생의 풍파를 겪어오신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지만 항상 자기 이득만 챙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른 척하는 사람 말입니다. 노년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사람이 그런 의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본론에 앞서 잠시 구독 부탁드립니다. 삶의 나침반 채널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인은 단순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알면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교활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10년 지기 친구였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어느 날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내가 좋은 정보 있으면 당연히 자네부터 생각하지. 처음에는 진심 어린 제안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넣고 난 후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다른 여러 지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2.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본다. 어느 동네에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친절하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는 등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도움을 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했다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 병원 모셔다 드렸으니 이번에는 손 좀 봐주실 수 있죠?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렸지만 점점 요구가 과해지고 자신의 기대만큼 보답이 없으면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친구,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합니다. 단순한 호의조차 베풀지 않으며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이나 가족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3.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노인정에서 만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김 씨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자 업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죠. 이런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당신의 몫이 되고 맙니다. 4. 말만 번지르르 하다. 다음 주에 꼭 전화할게. 곧 도와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 교사 모임에서 한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분들의 동창의 총무였던 이 씨라는 분이 항상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창들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내가 사업하면서 인맥이 많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약속했지만 정작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지금은 좀 바빠. 다음에 알아볼게. 라며 회피했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인 심리 상담가가 들려준 한 사례에 따르면 어느 60대 어르신이 오랜 친구에게서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실패할 리가 없어. 내가 다 알아봤고 이미 큰돈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 말만 믿고 큰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사업은 실패했고 그 친구는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았어야 했는데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5. 위기 상황에서 남을 희생양 삼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한 은퇴하신 기업 임원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직장 후배 중 한 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저는 반대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라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팀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승진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능숙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에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6.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자주 지적하는 유형인데요.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실거리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노인회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들려주신 사례로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부자 고객에게는 항상 허리를 굽히며 친절했지만 세입자나 작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윤리학자들은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서 나오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되 원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어느 모임에서 만난 한 사업가가 모임의 회장에게는 극진하게 대하면서도 서빙하는 직원들에게는 반말과 함께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사업적으로 연관된 분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합니다. 7.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 노인복지 관련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능수능란한 처세술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고 합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어느 동네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여서 재산을 모았지만 노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도 가족의 사랑도 없이 외로운 삶을 마감하셨다고 하네요. 공자는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교활한 사람들과의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1.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기보다는 깊은 관여를 피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경험으로는 그런 성향의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명절에만 인사하고 깊은 대화나 금전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예의를 갖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 약점을 보이지 않기.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교활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 같은 민감한 정보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준 사례로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가 그것을 이용해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개인적인 문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에게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3. 호의를 베풀 때 기대하지 않기.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따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호의는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면 실망만 커진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경험으로는 한 이웃에게 몇 번 도움을 주었는데 그분이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고 4.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기.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재정적인 문제가 걸린 일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 가게를 차렸는데 수익이 낮아 파트너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누군가와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더욱 신중하게 되었고 계약서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5. 말이 아닌 행동을 보기. 교활한 사람들은 말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일관된 행동 패턴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항상 도와주겠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돕지 않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 패턴을 지켜보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의 약속보다는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고 외롭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완벽한 군자가 될 수는 없지만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노년에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니까요. 교활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고립되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